자, 봐보세요. 어저께 밤에요. 어저께 밤에 이 시간쯤에 IMF에서 10월달 세계 경제 전망을 보고했어요. 대한민국만 선진국가도 주요 국가도 다 성장률이 후퇴했습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의 수준을. 4.3%는 주요 기관들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IMF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올해 말쯤 되게 되면은 미국하고 우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같은 속도로 회복될 걸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더 이제 1%포인트 정도 더 앞서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의 채무를 봐보세요. 다 세 자릿수 된데 우리만 두 자릿수. 최소한 우리보다 2배 내에서 5배 이상을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가들은 더 썼잖아요. 정부가 채무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코로나 국면에서 가계부채보다 정부 채무는 0.7배. 가계부채의 0.7배뿐이 안 증가한 거예요. 정부 채무는요. 반면에 미국부터 해가지고 G7 국가들은 다 어떻습니까요? 최소 2.4배에서 많게는 7.1배까지 가계보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썼잖아요. 가계가 이렇게 안 씀으로써 우린 지금 수출만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수출을 지금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K문화 대한민국의 이 브랜드 개성이 만들어냈다잖아요. 국민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국민이.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에요. 대기업도 아니잖아요. 예? 대기업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 기존하고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부가 10월달 재정 동향을 발표했죠. 8월달 거를 10월달에 발표합니다. 2달 이후에. 추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상한 것보다 초과로 세금을 거둔 게 56조 원이라고 합니다. 56조 원이요. 국민이 써야 될 돈을 더 걷어들인 거예요. 이게 전통 조선시대로 표현한다면 국민을 수탈한 거야. 예? 이렇게 정부가 뜯어온 만큼 국민이 못 쓴 거잖아요. 가계가요. 즉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건데 성장률을 그러니까 낮추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기재부 관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큼을 국민들이 더 써보세요. 55조 8천억 원이면요. 국민 1인당 한 11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1인당 110만 원 정도 줄 수 있어요. 국민 1인당 110만 원씩 쓰게 해보세요. 성장률 많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한 6% 이상, 6%까지도 가능해요. 6%까지도요. 예? 지금 봐보세요. 정부가 최근까지 추계한 게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90조가 넘을 거라 그래. 근데 현실은 지금 얼마 정도? 30조도 안 돼요. 이렇게 재정 추계를 엉터리로 하면서 국민 재정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서 세금이나 잔뜩 긁어 모으고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공직자는요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재정이 곳간이 비어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재정에다 엄청 쌓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쌓는 만큼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계가 소비 지출이요 2019년 말보다 4조 6천억 원이 아직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수출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수출도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만들어낸 거잖아. 4.3% 성장률을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가 중에서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국민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그러니까 쥐어짜고 앉아 있는 거야. 국민을 쥐어짜지 않았으면 더 성장률을 높였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앉아 있는 거야. 누가? 기재부가요. 이 55조 8천억 원은 가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들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었으니까요. 국민이 그만큼 못 쓴 거잖아요. 세금 낸 만큼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더군다나. 예? 어려운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가
어려운 국민들한테 대부업체 이용을 하게 하고 그냥 쥐어짜서 걷어들이고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이게 과거의 전통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가 틀린 겁니까? 가렴주구라는 이런 용어가 뭐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이 이렇게 기여를 했으면은 국민에게 돌려줘야죠. 국민에게 돌려줘야죠. 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국민은 그만큼 쓸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이만큼 더 써보세요. 성장률. 예? 성장률 그러니까 6%까지도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저기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선진국이 되려면은 제가 그래서 평상 재정민주주의, 금융민주주의 그리고 미래를 만들려면은 지방소멸과 만들려면 청년들을 그러니까는 청년들을 결합시킬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결합시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K문화. K문화의 원천은 뭐라 했었어요? K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원천은 누구예요? 촛불시민이죠.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21세기 민주주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21세기형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지금 지구상에 제가 볼 때 유일한 나라예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거를 확인한 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진영의 후보로 선출된 의미인 겁니다. 의미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건 대한민국이 세계의 21세기형 선진국가를 롤 모델을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예? 새로운 문명을 그러니까는 주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의 부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사실 누가 만든 겁니까? 촛불시민이 만든 거죠. 촛불시민이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세계 제일의 정치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정치 실력. 정치 실력은 뭐겠습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들, 21세기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다 개혁을 해야 되겠죠.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가계부채 해결책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드는 문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장의 결과를 새로운 방식의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세금으로 지어짜가지고 자영업자도 지금 어려운 것들 충분하게 지원 안 해주고 보상 안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가 됨으로써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예? 차기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들을 정부가 받아줘야 될 게 아닙니까?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올 연말쯤에는 저는 이 55조 8천억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가게한테요.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영업자의 보상은 그건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 재정 튼튼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최백은 TV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21세기형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21세기형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진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촛불시민이 세계 제1의 정치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정권 교체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 거죠.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으면요. 정권 교체가 되는 게 거의 그러니까는 거의 확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해볼만 하잖아요. 저쪽의 상대가 너무 실력이 허접하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너무 실력이 허접하잖아요. 예? 허접하잖아요. 근데 단지 저들은 뭡니까요? 정권 교체라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것뿐이에요. 지지를 받는 것뿐이에요. 실력은 허접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되게 되면 시대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쳐다보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를. 좀 바뀔 것 같으니까.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시대가 바뀔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든 거냐?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대한민국의 K문화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의미는 바로 21세기형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산물인 겁니다. K문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공약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소개한 게 이재명 지사의 공약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있는 주요한 문제들, 가계부채 문제, 예? 양극화 문제, 미래 만드는 문제, 지방소멸 문제, 이런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어요, 지금요? 누가 있습니까? 자, 오늘도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내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촛불 시민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촛불 자산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이거를 같이 공유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 꿈꿨던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 강국, 그렇죠? 그리고 죽산 조봉암 선생이 꿈꿨던 민주주의 강국. 이게 지금 우리가요, 거의 한 7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실현 가능성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 62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